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요.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2017년 11월에 홍대를 갔어요. 이분이 한국에 오신다고 했고 저는 강의 신청을 했고 그게 뽑혔어요. 그래서 이분을 현장에서 이분이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이분보다는 나은 환경이었었네. 그러면서 위로도 받았고 좋은 에너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정말 멋진 분들 많으시다. 특히 이 여성분, 한국분이어서 또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가 유럽에서 일으킨 기적. 켈리츠의 지음 다산 출판사입니다. 이분이 참 좋아하시는 문구세요. 그리고 저도 제 인스타그램에 이걸 타이틀로 써놨어요.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뒤에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40이 넘은 나이에 10억 원의 빚더미에서 벗어나 7년 만에 연 매출 5천억 원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기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도 써져 있네요. 돈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여자라서 점점점. 성공에 대한 세상의 통념을 다 깨트리고 싶었다. 이분을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10개국에서 매장이 며칠에 한 개씩 만들어지고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5천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현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여성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수년 전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후배와 만난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라고 고민했을 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4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한다. 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실패 이후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밑바닥까지 갔던 내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밑바닥에 있더라도 누구에게나 한 톨의 불씨는 이미 가슴속에 주어져 있게 마련이다. 그 불씨는 생명의 불씨이며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불씨 하나를 갖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그 불씨를 만들어낼 부싯돌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 나에게는 그 부싯돌은 엄마였다. 그때 이 켈리츠 회장님의 엄마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저희 엄마는 하늘나라 계시는데 켈리츠 회장님은 저희 엄마가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큰 힘이 돼주셨다. 불씨가 돼주셨다 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실패한 사업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1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깔려보면 지옥 같은 하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첫 사업의 실패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당시에는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숨 쉬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 자체로 고문이다. 10kg 이상 살이 쪘고 옷은 그냥 되는 대로 입었으며 맨 얼굴로 지내는 게 당연해졌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식사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기도 하고요. 나는 차비도 아까워 집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카페로 장소를 잡았고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에 드디어 후배를 만났다. 근데 이 후배가 성공을 거둬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아요. 진심으로 후배를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싶긴 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또 이루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대견했다. 하지만 사실 내 정신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근데 저 이 심정 진짜 잘 알아요. 저도 겪어봐서. 카페에서 나올 때 나는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그저 걷고 또 걸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걷는 일뿐이었으니까. 그러다 집으로 가는 길에 건너야 하는 센 강 앞에 멈췄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유유히 흐르는 샌강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나와 후배의 삶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빛나던 삶이 과연 진짜 나의 삶이었나 싶은 허탈함.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하는 자괴감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분은 집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공부하기는 되게 어려웠대요. 근데 17살,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 딸이 16살인데 얼마나 정말 어린 나이예요. 17살이 되던 해 혼자 서울로 올라가서 와이셔츠 공장에 들어가셨고요. 이분 나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여자 고등학교, 야간학교에 다니면서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와이셔츠 공장에 다니시면서 그 패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패션으로 사업도 하시기도 해서 성공도 하셨지만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 큰 실패를 이제 맛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걸 써 있어요. 괴롭더라도 실패의 원인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시 모든 문제는 100% 사장인 우리의 잘못이었다. 사업가는 절대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살아남는 것이 사업가의 덕목이기도 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 탓, 남 탓은 성장과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리해보면 나에게는 3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첫 번째, 자만심. 자만심은 나의 눈과 판단력을 흐렸고 모든 일이 틀어지는 원흉이 되었다. 결국 사업 역시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문제가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잘 풀리겠는가? 둘째, 경험 부족. 정확히 말하면 경영 미숙을 뜻한다.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그저 눈앞에 놓인 일을 처리하기 급급했을 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또 직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움직이게 할지 등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다. 셋째, 공부 부족이다. 당시 나는 모든 걸 혼자 고민하고 혼자 떠안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 자만심, 경험 부족, 공부 부족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말이기도 하다. 결국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던 것이다. 내가 옳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착각으로 똘똘 뭉쳐 있다. 이로써 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을 잃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상의 변화까지 따라잡지 못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근데 그래도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실패를 하셨으면서도 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하고 체크를 해보시는 건 되게 크신 분이시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분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오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어떻게 이겨냈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사서 보시면서 느낌으로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파도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이 파도녀, 이 여성을, 이 회장님을 책을 보면서 굉장히 영감도 많이 떠올렸고요. 내가 실천해봐야 될 것도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요. 어떤 좋은 영감이 떠올랐거나 아니면 저거 나도 놓치고 있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들으시면서 결단. 나는 이렇게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다면요.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분은 이 모든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한번 직접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